그래서 우리한테 물려받은 유전이 뭐예요? 이 불안한 유전. 그래서 10가지가 좋아도 뭐예요? 한 가지 안 좋은 것에 자꾸 마음이 꽂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구렁이나 아니면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긴장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자꾸 이런 문제점,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 거기에만 딱 꽂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좋은 것이 있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행하다. 내 삶이 불안하다. 내가 지금 희생자 같은, 내 지금 환경의 희생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자기도 모르게 듭니다. 즉, 한 가지 나쁜 생각에 내가 생각이 자꾸 그 안에 빠져들면, 휩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은 음식점 가서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이러지 않아요? 여기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요게 마음에 안 들어. 요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만나고는 야, 쟤는 다 좋은데 저것만 좀 고치면 되는데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우울하게 하고 되게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습관이. 그래서 하루에 5가지 적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무시기 전에 5가지 적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한 3개는 적는데 4번째, 5번째는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부터 이 낮 시간에 지금 같은 낮 시간에 오늘 감사한 일은 없는가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불만, 여기서 문제점, 고쳐야 되는 점 이런 것만 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걸 이렇게 찾은 거예요. 감사한 것을 찾다 보면 요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대요. 이해되십니까? 네, 평소 생활하면서 오늘 지금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을 때 마음이 행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해민스님 강연을 공짜로 들으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즉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것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외부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불행한 채로 살 필요는 없어요. 이러면서도 내 마음에 이제 맞도록 내가 좀씩 개선해 나가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은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다가 돌을 하나 주스세요.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치약, 칫솔 옆에다 두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빨을 몇 번 닦아요? 3번. 그때마다 그 돌을 보면서 감사한 걸 하나씩 생각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돌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돌. 감사의 돌.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항상 연습하시면은 나도 모르게 항상 있어도 부족한 것 같은 이 마음, 결핍감이 해결이 됩니다. 그 결핍감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 그 해독제가 바로 감사함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해보세요.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다 큰 자식들 주려고 하지 말고, 친한 친구들 맛있는 걸 사준다. 애들은 나하고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안 놀아줘. 자기 생활하기도 바빠요. 하지만 친구는 나하고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놀아줘.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친구한테 잘해야 돼요. 나하고 똑같은 그러한 그 연배 친구들은 아주 비슷한 삶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통하는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만의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나하고 놀아달라고 자꾸 그러면은 애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한번 여러분도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은 애들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노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의무감에 효도한다고 그랬지 막 즐거워서 막 부모님하고 시간을 막 매일 보내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에서 정말로 재미난 어떠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7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최장기 연구, 심리학적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75년간 심리학이 연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시작을 했으면은 나의 그 제자 교수한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계속 연구해라 해서 맡겨요. 그리고 나면 그 교수가 또 은퇴할 쯤 되면 또 자기 누구예요? 제자 교수한테 이걸 계속해서 연구해라 해서 계속 맡겨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 연구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버드 졸업한 학생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75년간을 연구한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연구냐면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나? 요 연구한 거예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나? 그럼 하버드 나왔을 정도면 거기 특히 이제 그 학부생들 같은 경우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럼 성공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했을 거예요. 성공도 되게 잘하고 뭐 사회적으로 덕망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를 연구를 했대. 연구를. 그래서 다양한 것을 봤는데 정말로 이 75년간 죽으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구한 결과가 딱 한 가지 나왔어요. 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하고 친밀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연구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75년 동안이나 연구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안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성공이 아니,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이니 뭐 이렇게 사회적인 덕망이니 뭐 의미 있는 일이니 뭐 봉사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는가 유지하지 못하는가, 그 관계망이 잘 형성이 돼서 잘 오랫동안 끈끈하게 잘 지내는가 못 지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보느냐고 이제 아이들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대학생이 되고 뭐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정말로 친구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아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때쯤 됐을 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또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잘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연애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정말 나의 그 좋은 모습도 알지만 나의 모든 나쁜 모습도 다 알면서 나의 그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그 부족한 모습도 보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나를 이렇게 치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그런 친구가 아마 남편이자 아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러한 부부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반 친구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남자들이 되게 문제예요. 한국 남자들이 뭐냐면 그 남자들은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일과 관련된 사람만 만나요. 일과 관련된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그 이유 없이 그냥 만남 자체가 이유인, 그 아무런 어떤 다른 안건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고 싶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이유인 그런 만남들이 좀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를 하면 소파 귀신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텔레비전 리모트콘으로 맨날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래. 그래서 아내 뒤만 이게 종종 따라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우리 한국 남자들도 좀 친구들을 정말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끈끈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친한 친구들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예,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승려들, 우리 스님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40, 50대. 이름이 비주류예요. 비주류. 왜냐면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비주류야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 또 하나 이 모임은 뭐냐면은 우리 머리가 없는 형제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무모한 형제들이 있어. 무모한 형제들. 예. 그래서 네, 지금 홍석천 씨, 이상봉 선생님, 그리고 또 누구지, 김봉진 대표, 우리 배달의 민족 여러 명 있어요. IT 하시는 분, 가수 하림, 여러 명 머리 없는 분들. 예. 그리고 또 하나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3년 우리 소띠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한우회가 있어요. 한우회. 이 한우회, 박찬호, 김창옥 선생님, 교수 있어요. 우리 또 이렇게 73년 모임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우리 고미숙 선생님이나 혹시 김미경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는 또 그런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단체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는 데가 많으니까 제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왜 친구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친구가 사실은 내가 평소에 잘 안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무모한 형제 이상봉 선생님이 패션쇼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승려로서 패션쇼 가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님은 패션쇼를 부려봤자, 패션을 부려봤자 이거보다 좀 진한 회색이냐 밝은 회색이냐 그 차이야. 그 차이. 뭐가 없어 우리는. 예. 그런데 패션쇼에 가보